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또 묵묵히 진료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광이 있게 된 데에는 저를 믿고 찾아주신 저희 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환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허리 질환, 특히 이 디스크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세 가지 자세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앉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서 있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제 걷거나 뛰는 것도 이제 서 있는 행위의 일종인데요. 이 세 가지 자세 중에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가장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허리 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그게 이제 청소년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젊은 세대에 이제 디스크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될 때는 신경 증상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엉치 통증, 다리 통증, 혹은 뭐 다리 저림, 뭐 심하게는 대소변 장애, 아니면 뭐 발가락이 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하는 어떤 근력 약화 증상,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척추 비수술이다, 무조건 척추 수술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수술하지 않을 정도면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일단은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은 검사를 받아보고 일단 병변의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요즘은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뭐 통증이 이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라든지 병변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비수술 치료나 이런 것들이 괜한 시간 낭비, 경제적인 낭비가 되는 경우가 뻔히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이 좋고, 예를 들자면 뭐 대소변 증상이 뭐 생겨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발가락이 또 안 움직인다든지 하는 근력 약화의 증상들,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훨씬 좋은 치료니까 무조건 비수술, 무조건 수술, 이거는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제거한다. 이제 척추 내시경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척추 내시경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들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위내시경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것을 환자 허리에 이제 찔러서 놓고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이쪽으로 이제 모니터를 달아서 환자의 이제 연골 상태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환자의 연골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위에다가 이런 어떤 제거할 수 있는 포셉 같은 거, 일종의 이제 작은 이 집게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마치 이제 위내시경을 받을 때 우리가 위에 조그만 뭐 종양이 있다거나 혹이 있다면은 조직 검사를 떼내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환자 몸에는 사실 구멍 하나 정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찌른 정도의 자국만 남게 되고 꼬매지는 않습니다. 그 자국을. 그래서 스킨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발라주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바로 뭐 샤워를 해도 되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게 이제 척추 내시경이라는 치료인데 아주 우수한 의료 기술이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배우기가 힘든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기술은 아닙니다.
척추 내시경은 이제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간편하다는 장점이 일단 우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신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이 되어서도 추후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척추 내시경하고는 꼬리뼈 내시경은 다른 개념입니다. 꼬리뼈 내시경은 다른 말로 경막 외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내시경 레이저 혹은 척추 내시경, 이렇게 전통적인 척추 내시경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방법이 워낙에 이제 조금은 배우기도 힘들고 좀 그런 기술이라 꼬리뼈 내시경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꼬리뼈 내시경은 꼬리뼈로 이런 환자의 꼬리뼈 쪽으로 이런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보면서 치료하는 건데요. 본다는 거에서는 정통 척추 내시경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제거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신경인지 이게 디스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정통 척추 내시경처럼 이렇게 뭐 포셉을 넣어서 뺀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레이저를 달아서 뭐 조금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 치료 전과 치료 후가 크게 차이 날 만큼 무언가를 제거하는 데는 아주 제약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 꼬리뼈 내시경은 병변을 보면서 그냥 약을 뿌려주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일단 허리를 많이 안 써야 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좀 피해야 되고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좀 피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피하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허리 힘이 가해지는 자세나 운동,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확 든다거나, 또는 허리에 이제 자세를 급속하게 바꾸게 되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가 있죠.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은 골프 같은 것들, 허리를 갑자기 돌려야 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나 운동은 조금 자제하고 수영이라든지 팔을 흔들면서 걷는다든지 그런 게 그런 허리 운동이 척추 질환의 예방에는 아주 우수합니다. 뭐 의사로서의 보람은 뭐 많이 아프던 환자가 치료해드렸을 때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고 그럴 때 가장 보람이 느껴지죠. 서울에서 오신 경찰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몇 개월 동안에 서울에 있는 척추병원은 다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저한테 이제 척추 내시경 문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자체가 척추 내시경으로는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다행히 잘 치료가 돼서 금방 퇴원을 하셨죠. 그래서 일상으로 경찰의 이제 현업으로 복귀를 하셨을 때 이제 좀 그런 환자가 기억에 남는데. 꼭 알리고 싶은 것은 이 척추 치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수술은 안 좋다? 결코 아닙니다.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작년엔 저희 친이모님이 제가 수술을 해드렸었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그만큼 척추 수술은 안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우수한 치료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대중에게는 어떻게 좀 잘못 알려져서 무조건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의사의 가족도 받고 있는 것이 척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빨리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